네, 안녕하셨습니까? 화요일 저녁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리플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있었는데, 파이코인의 미래 가치와 가격.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199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있었던 일을 가만히 잘 더듬어 보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보인다라는 게 이제 금융 사이드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세상에 나왔던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 코인이라는 것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그런데 지금 큰 가닥이 잡힌 게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그런데 나머지 코인은 증권이다. 지금 이런 문제 갖고 소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리플이 올 6월 달부터 IPO를 한다. 상장을 한다.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회사를 SEC에서 증권이라 그러니까 증권은 상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CO는 이제 코인이잖아요. 근데 IPO는 이제 퍼블릭 오퍼링이죠. 기업 공개를 하는 거죠. 근데 리플은 기업 공개할 자격이 좀 있죠. 회사 되는 것도 있고 또 현찰 보유도 1조 이상 갖고 있으니까 리플은 상장할 수 있죠. 그래서 리플을 상장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리플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파이코인은요, 이게 초창기부터 제가 얘네는 이거 증권인데 완전히 기업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파이코인이 리플과 같은 형태로, 리플은 지금 SEC와 소송에 쫓겨서 하고 있지만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SEC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증권형 코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리플, 그 다음에 상품형 코인의 압도적인 대표인 비트코인,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사실을 회사를 만들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제 파이코 팀인 것 같다. 지금 이제 10월 30일일 거지만 이제 지금 증권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죠. 물론 고금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지금 금하고 비트코인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렇다고 금값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비트코인에 많이 올랐죠. 금하고 비트코인에 많이 간다고 하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비트코인이 2,400만 원에서 4,700만 원까지 가격이 두 배가 상승이 됐는데 개인 비중이 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2,400만 원일 때나 4,700만 원일 때나. 완전히 화폐로서의 기능은 지금 거진 없고, 많은 사람이 써야지 화폐가 되잖아요. 정말 상품처럼 되네. 어떤 화폐적인 기능, 통화의 기능보다는 암호화폐 중에 명품, 그것도 그들만의 명품화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닌데, 아무튼 그 사람이 추구했던 방향대로 오질 않았죠. 중간에 돈귀신들도 달라붙고 이런저런 놈들도 달라붙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파이코인은 어떻죠? 개인의 지금 10억 명의 개인들에게 먼저 뿌리고 있잖아요. 화폐적 기능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화혁명, 화폐혁명이라는 말을 써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코인이 파이코인이죠. 아직 세상에 안 나왔을 뿐이지만.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 똑같은 신문도 암호화폐, 이거 완전히 부자들 놀이터 됐다. 개미들이 돌아오질 않는다. 이게 전세계 비트코인 억만장자 단 6명밖에 안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다수는 돈을 다 잃었다. 그런데 여기 나왔던 증시 떠난 개미 투자자, 금 비트코인의 투자? 이건 아니죠. 금하고
비트코인으로 갔는데, 특히 비트코인으로 갔는데 누가 갔느냐? 기관들, 법인들이 갔다라는 거죠. ETF 같은 것 때문에 금융이 뛰어들기 시작했지 개인 투자자들은 가지 않았다. 이런 거죠. 똑같은 뉴스 갖고 이렇게 부자들 놀이터 됐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기관 투자가들이 몰렸다라고도 할 수 있고, 언론을 보실 때 항상 이런 앵글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파이코인은 비트코인과 정반대인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뭐 지금 이제 리플이 본격적인 IPO 준비를 한다. IPO는 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소리예요. SEC에서 이제 리플을 자꾸 증권이라고 그러니까 상장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왜 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퍼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월스트리트에 이제 25년 근무했다는 사람이 적정 밸류의 20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퍼가 뭐 기업에 따라서 배수, 그동안 노력한 거를 배수를 쳐주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 뭐 1불도 안 되지만요. 아무튼 많이 올라갔을 때 한 3불 정도 하게 되면 3불에 20배면 리플 하나에 600불 간다. 600불 간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뉴스예요. 지금 이게 이제 가령 뭐 리플 IPO 가능성 고조, 뭐 24배 오른다, 뭐 리플 기업 공개된다, 8만 원 간다, 뭐 나스닥 상장하면 35불 간다, 뭐 600불 간다, 뭐 IPO랑 ICO랑은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키인데요. 첫째, 리플 소송이 끝나면 IPO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에 상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플이 전 고점인 이제 3.59달러를 회복하는데, 3.59달러로 회복하면은 리플이 이제 하게 되면 그 발행 개수 420억 개, 리플이 한 420억 개니까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리플의 주가도 있다. 그러니까 리플 소송이 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가격이 키고, 리플의 주가. 그러니까 리플의 주가와 리플 가격은 다르다라는 거죠. 리플의 가격은 지금 902원이에요. 이 902원 1불도 안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3.59달러 갔으니까 리플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리플의 가격도 20배까지는 오를 수 있다. 퍼만큼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경제가 안정화되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가 보게 되면, 제가 믿을 수는 없는데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45억 명이 암호화폐를 투자한 적이 있다. 아마 이게 이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가짜 개인 계정, KYC처럼 진짜 사람이 45억 명이 했을 리는 없고, 뭐 비트코인 하면서 뭐 지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캐시도 만들고 비트코인 골드도 만들고 하드포크해서 이리저리 돌리고 하면서 이게 45억 명이 했다. 어찌 됐건. 그러니까 45억 명 중에 달랑 22명이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2억 1천만 명이 했었다. 다른 암호화폐까지 포함하면 4억 2,500만이 했다. 그런데 지금 파이코인은 거진 지금 현재 한 1억 명 가까이 가겠고, 10억 명 대상으로 상장하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상장하게 되면 지금 4,700만으로 알려져 있지만 1억에서 5억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1년 안 걸려요. 1억에서 3억 명 가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런데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이상 보유자는 한 4만 얼마밖에 안 되고, 암호화폐도 100만 달러 이상 가진 사람은 8만 명밖에 안 돼요. 파이코인이 1코인이 100불 간다 그러면 1만 개 갖고 있으면 100만 장자가 되잖아요.
파이코인 10,0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과 리플과 이런 증권 같은 것이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내도 이게 금융기관과 몇몇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돈이 됐지, 이게 일반 최종 엔드 유저들까지 번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막는데 도움이 안 됐었거든요. 돈을 많이 찍어도 이게 코인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도 이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였다라는 거죠. 이러면 이게 증권혁명이 실패한 것처럼 코인혁명 실패하거든요. 이게 사회 곳곳에 이게 제일 밑단까지 이게 코인이 뿌려지거나 증권이 뿌려져 갖고 이게 증권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아무도 못 갖추고 있었으니까. 근데 파이는 핸드폰으로 지금 걸 갖춰가고 있잖아요. 파이는 100만 달러 이상의 파이 부자는 10만 명, 100만 명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야지 또 성공을 해요. 그렇게 가야지 인플레이션을 흡수를 하고 통화와 코인의 이중 구조로 화폐 구조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개의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파이코인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1990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세계 경제에 있었던 일이 여기 일에 세계 경제 미래의 모든 답이 다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때 뭐 세기말 할 때 이 사이에 있었던 게 한국 IMF가 있었어요. 이 사이에 있었을 때 IT 버블이 있었어요.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이 신용카드 대란도 있었어요.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증권혁명이 터져버린 사건도 있었어요. IT 버블, 증권 버블, 한국 IMF, 외환위기가 다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터지지 않으려면은 뭐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지금 이제 정책 기반자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블록체인. 그래서 정책 기반자들이 딱 보니까 야, 이거 비트코인은 일단 창업주가 잠적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경영 구조가 확실하지 않고 근데 나머지는 증권처럼 이게 제대로 남의 돈을 걷어들여서 뭐를 하려면 뭐가 이렇게 보호도 있고 규제도 있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지들끼리 노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하고 소송을 하고 있지만 이걸 처음부터 알고 한 파이코인은 정확히 현금과 코인의 이중구조로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1990년도,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보려면 이런 암호화폐가 증권을 대신할 아주 경제의 제일 밑단까지 뿌려져야지만 되는 이런 뭔가 필요했는데 그게 블록체인의 기술로 암호화폐를 만든 비트코인이 힌트를 줬죠. 그러나 불행히도 비트코인은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리플하고 SEC하고 저런 소송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파이코인은 비즈니스 생태계 구성이 명확하죠.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20%, 나머지 80% 배분 정책이 이렇게 돼 있죠. 파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2대8이라는 게 아주 정확히 나오죠. 더구나 80% 중에서는 이 80% 중에서 또 15%는 또 다른 목적으로 돼 있고 정확히는 20대, 15대, 65로 돼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코인들 이더리움, 솔라나, 플로우, 포가돗, 카르다노 이런 것은 그런 철학이 없이 시작이 됐어요. 파이는 처음부터 토큰 분배에서 생태계 구성이 기업으로서의 명확한 비전을 갖고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면 정말 얘네들은 비즈니스 시작이 명확했다. 법정화폐와 파이코인과 일반 통화와 달리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몇몇 통화처럼 소수의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가명이나 차명이나 봇이 아닌 실제 사람과 실제 돈, 법인과 개인 비즈니스 시작이 명확했고 이 명확성을 위해서 지금 KYC를 그렇게 빡세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앞으로 리플이 그랬던 것처럼 파이네트워크도 IPO를 할 것 같다. 법인은, 파이네트워크는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겠죠. 그러면 파이네트워크는 제가 보기에 리플이 뭐 펄을 20배 받는다? 파이네트워크는요 100배 이상 받을 수 있어요. 테슬라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실제 가치보다 20배 정도인 밖에 못 받는 리플이 아니라 100배는 받는다고요. 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면 파이네트워크는 법인이야. 파이 생태계에는 이 법인에서 만드는 제품이에요. 이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이게 제품이에요. 이 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디파이도 있고 NFT도 있고 게임도 있고 이런 게 파이 브라우저 안에 다 있잖아요. 파이 생태계는 파이 네트워크라는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파이코인은 뭐냐? 이 제품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 되는 거죠. 아마 장차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도 주식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하잖아요. 파이네트워크 주식은 월스트리트나 일반 증권회사에 상장이 되겠지만 파이네트워크의 주식이 아닌 다른 유가증권은 수많은 코인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구도로 갈 것 같아요. 이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리플이죠. 그래서 리플이 지금 간다라는 게 리플이 이게 뭐 지금 24배 이런 게 다 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4배, 35배, 이거 뭐 20배, 지금으로 따지면 60배, 3불일 때 600불이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전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고 리플은 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게 퍼블릭 오퍼링이죠. 퍼블릭 오퍼링. 그래서 이게 파이코인의 미래를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다라는, 물론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1990년도부터 2010년도에 수많은 세월 동안 인간 지성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다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유지되던 증권의 문제가 드러난 게 2008년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변동환율의 위험성, 이렇게 외환 자유의 위험성이 터져 나온 게 또 IMF란 말이에요. 기술의 위험성이 터져 나온 게 IT 버블이란 말이에요. 신용의 문제점이 터져 나온 게 신용카드 사태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기업이 없어지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1990년도 이전의 수많은 기업과 2010년도 이후의 수많은 기업은 전혀 다른 기업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이게 파이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주식회사 파이하고 파이코인하고 두 개가 하나는 증권시장에 하나는 코인시장에 상장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완전히 압도적인 1위가 된다. 그리고 지금 리플이 뭐 펄을 20배 했는데 파이코인은 퍼가 20배 이상 가지 않을까. 물론 처음에는 뭐 생태계 웹3가 되게 되면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가는 거죠. 사람 수에 따라서 많이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뉴스하고 리플 뉴스로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스로에게 각자 질문해 보시면 큰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